자식으로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모와 잘 지내야 한다. 만약 우리가 먼저 떠나게 된다면 부모님의 인생은 살아있다고 할 수 없으며 더 이상 희망도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혜의 흐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회에서는 때때로 백발이 흑발을 보내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54세의 이 아줌마는 바로 백발이 흑발을 보내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그녀의 딸은 이미 2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사위는 재혼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 아줌마는 매우 감동을 받아 사위를 보러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그녀는 얼어붙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줌마는 운이 나쁜 사람입니다. 그녀의 남편은 딸이 10대였을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혼자서 고생하며 딸을 키웠습니다. 이 아줌마의 딸은 매우 성실한 사람이었고 어렸을 때부터 학업 성적이 매우 뛰어났습니다. 이 아줌마는 일을 하면서도 딸을 돌봤습니다. 딸은 대학 입시에서 매우 좋은 성적을 얻었고 그건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후 이 아줌마가 가장 기뻐한 일이었습니다. 딸이 대학 입학 통지서를 받았을 때 이 아줌마는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딸은 연애를 시작했으며 한 남자와 사귀게 되었습니다. 이 아줌마의 사위는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았지만 다른 점에서는 매우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매번 집에 올 때마다 이 아줌마를 위해 많은 힘든 일을 도와주었고 집에는 오랜 시간 동안 남자가 없었기에 이렇게 훌륭한 젊은이가 나타난 것에 대해 이 아줌마는 매우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딸과 사위가 결혼할 때 이 아줌마는 예물도 요구하지 않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유일한 10만 위안을 딸에게 주어 집을 사도록 했습니다. 딸과 사위는 도시에서 일했고 이 아줌마는 고향에서 살았습니다. 사위는 몇 번이나 이 아줌마에게 함께 살자고 제안했지만 이 아줌마는 자신이 아직 젊고 딸과 사위가 자신을 돌볼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향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딸과 사위가 이렇게 훌륭하니 이 아줌마는 매우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딸이 결혼한 후 이 아줌마는 매일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 아줌마가 딸과 사위의 결혼의 기쁨에 빠져 있을 때 사위가 전화를 걸어 딸이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 아줌마는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딸이 사망한 이후 이 아줌마는 그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으며 하루 종일 눈물만 흘리며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위는 이 아줌마를 버리지 않았고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와서 이 아줌마를 방문했습니다. 그렇게 점차 이 아줌마는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더 이상 과도하게 슬퍼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위는 이 아줌마에게 자신의 노후를 책임지겠다고 말했으며 이것은 아마도 이 아줌마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딸이 떠난 날들이 하루하루 길어지자 이 아줌마는 자신도 엄마가 된 사람이라 사위 어머니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사위에게 말했습니다. 너 지금 아직 젊으니? 적당한 사람을 만나면 빨리 재혼해. 내 기분은 신경 쓰지 말고 적당한 사람이 있으면 엄마도 지지할 거야. 엄마, 무슨 말씀을 하세요? 제가 어떻게 아내에게 잘못할 수 있겠어요? 설령 나중에 그녀가 없다 하더라도 저는 절대로 재혼하지 않겠습니다. 이 아줌마는 사위가 이렇게 말하는 걸 듣고 매우 이상하게 느꼈습니다. 사위는 이미 없는데 당신은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아마도 내가 너무 그리워서 실수한 것 같습니다. 사위의 말을 들은 이 아줌마는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딸이 세상을 떠난 지 거의 2년이 되었고 사위는 아직도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이 아줌마는 여러 번 사위에게 재혼을 권유했지만 사위는 계속해서 재혼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사위가 재혼을 했다면 이 아줌마의 마음이 조금은 나아졌을 텐데 계속해서 재혼하지 않고 이렇게 잘 대해주는 사위 때문에
오히려 이 아줌마는 더 큰 마음의 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줌마는 사위를 설득하기 위해 도시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위의 집을 청소해주고 도와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날 이 아줌마는 바로 도시로 갔습니다. 사위의 집 문을 두드리자 사위는 문을 열고 이 아줌마를 보자 조금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그는 무엇을 말하든 이 아줌마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줌마는 집 안에서 여자의 기침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너 새로운 사람을 만났구나? 엄마, 무슨 말씀을 하세요?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사위가 이렇게 말할수록 이 아줌마는 더욱 궁금해졌고 결국 집 안으로 들어가서 온 집안을 찾아봤지만 여자는 사위의 침실에 있었습니다. 이 아줌마가 자세히 들여다보니 눈물이 뚝뚝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이건 내 딸이 아닌가? 딸은 지금 어떻게 이렇게 살이 빠져 있고 머리카락까지 모두 밀어버린 모습으로 변해 있었을까요? 그 장면을 보고 이 아줌마는 더 이상 감정을 추스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게 진짜일 리 없다고 믿을 수 없었고 침대에 누워있는 딸이 엄마라고 부르자 이 아줌마는 드디어 딸이 맞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줌마는 딸을 안고 그대로 울었습니다. 딸은 이 아줌마가 그렇게 슬퍼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잠시 후 딸은 먼저 이 아줌마에게 사과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미안해요. 그리고 그녀는 이 아줌마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암에 걸렸어요. 엄마가 나를 치료하려고 모든 돈을 쓰는 걸 원치 않았어요. 엄마의 노후 자금까지 나를 위해 다 날려버리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남편에게 제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전하라고 부탁했어요. 그건 바로 엄마에게 제가 점점 쇠약해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는 마음에서였어요. 딸이 그렇게 말할수록 이 아줌마는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너희 둘 너무 바보 같구나. 너희가 그렇게 했다고 내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이 있니? 너희가 없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거의 너와 함께 가는 줄 알았어. 다위가 자주 나를 찾아와줘서 그나마 살아있을 수 있었지. 그렇지 않으면 나는 벌써 세상을 떠났을 거야. 이 아줌마는 딸의 쇠약해진 모습을 보며 사위가 요즘 너무 힘들어 보이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아줌마는 더 이상 딸과 사위를 탓할 수 없었습니다. 이 아줌마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왜 사위가 예전 집에서 어떻게 아내에게 잘못할 수 있냐? 라고 말했을 때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었구나. 하지만 다행히 이 아줌마는 여기 왔고 딸을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아줌마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여기 살 거야. 너와 함께 살면서 너를 잘 돌봐줄 거야. 내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엄마는 너를 잘 돌볼 거야. 그날부터 이 아줌마는 딸과 사위를 정성껏 돌보기 시작했으며 자신의 일도 더 많은 시간 할애하여 열심히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아줌마는 집에서 요리를 하고 청소를 하며 딸과 함께 매일 즐겁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딸이 병에 시달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 아줌마는 혼자 조용히 눈물을 닦곤 했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딸과 사위가 왜 처음에 자신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 아줌마가 딸을 잘 돌봤지만 1년도 채 되지 않아 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딸이 떠날 때 이 아줌마는 전처럼 심하게 아픈 마음에 숨이 막힐 정도로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녀는 딸의 마지막 시간을 정성껏 함께 보냈기 때문입니다. 이 아줌마는 사위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내 딸이 없으니까 너는 언제든지 재혼할 수 있어. 이동안 내가 내 딸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나는 알았어. 나는 이렇게 이기적이지 않을 거야. 너의 후반생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 사위는 이 아줌마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재혼하든 말든 당신은 항상 제 엄마예요. 제 아내가 없으니 이제 저는 당신의 아들이 될 거예요. 저는 당신을 끝까지 돌보고
책임질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은퇴 후 나이가 들수록 운이 좋아지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네 가지 면에서는 매우 결단력이 있고 정말 정확합니다. 작가 세르반테스는 행운이 왔을 때 행운이 떠나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운이 좋은지 아닌지는 그가 돈이 많냐 아니면 그의 마음 상태가 좋은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돈을 가진 것이 항상 좋은 일은 아니며 때로는 그것이 고민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해야 합니다. 모든 일을 순리대로 하고 단호하게 끊어내는 법을 배우면 행운이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행운이 있을 때는 그 속에 빠지지 말고 행운이 없을 때는 불평하지 말고 마음 상태만 좋으면 모든 것이 잘 풀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운이 좋은 사람들은 이 몇 가지 측면에서 매우 결단력 있으며 이를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명은 항상 자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노후는 결국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불륜의 사랑은 결단력 있어야 하며 오래된 배우자와 함께 여생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 외에도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결혼 외의 사랑은 결국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 생활이 어렵다면 두 사람이 성격이 맞지 않거나 한쪽이 가정을 파괴하는 일을 했다면 이혼도 나쁜 선택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한 가지로 판단할 수 없으며 양면적으로 봐야 합니다. 젊은 시절에 결혼이 실패했다고 해서 나이가 들어서는 다시 시도하는 것이 나쁠 것이 없습니다. 젊을 때 몇 번의 연애를 했든 중년이 되면 결혼 외의 사랑은 이제 모두 포기하고 가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과거의 감정이 진정한 사랑이었는지 아닌지 이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나치게 신경 쓰지 말고 그저 마음을 비우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만약 여전히 놓을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한다면 그 자체로 번잡하고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 사는 62세 남성 이모 씨는 55세 때 은퇴 후 아내와 바람을 피워 자주 다투고 이혼할 뻔했다. 하지만 5년 뒤인 지금 이 씨는 아내의 과거를 용서했고 두 사람 모두 전보다 더 깊은 애정을 갖고 있다. 어느 날 이 씨는 제게 말을 걸어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거의 원한을 모두 덮고 서로의 실수를 용서할 때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셨어요. 표면상 이 씨는 약간 무기력해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 이 씨의 부인도 혼외정사에서 결단력을 배우며 수년 전부터 가족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다. 그녀는 혈연으로 맺어진 사람과의 부부 관계가 이미 끝난 것을 깨닫고 그만큼 가정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앞으로 부부는 서로의 무료 보모처럼 지내며 나이가 들면 함께 있을 사람이 있고 아프면 돌봐줄 사람이 있다는 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두 자녀는 매우 결단력 있으며 자녀가 독립적일수록 부모는 더 많은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손자 손녀에게는 그들만의 행복이 있다는 말은 모두 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자녀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50대가 넘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녀의 집을 사주기 위해 애쓰며 그로 인해 자신은 빚더미에 앉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녀 가정에 끼어들어 일이 꼬여서 자녀의 가정도 불안정해지고 평화롭지 않게 됩니다. 어떤 자녀들은 많은 해를 동안 부모에게 의존하며 스스로는 자립할 능력이 없고 사회에서 성과를 내지 못합니다. 이런 자녀를 만나게 되면 나이가 들수록 점점 불행해지고 자녀에게 부담을 지게 됩니다. 사실 자녀가 노동을 원하지 않는 데는 부모의 책임이 큽니다. 대부분 너무 지나치게 자식을 아끼고 너무 많이 보호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웃은 올해 58세이고 아직 공사장에서 일하고 있다. 그는 연금도 없고 저축도 없고 빚만 200만 원에 이른다. 그는 모든 돈을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5년 전 아들이 결혼했을 때 결혼식에 쓸 돈으로 180만 원을 주었고 아들이 도시에 집을 살 때 200만 원을 주었는데 그중 70만 원이 대출이었다. 50대 후반인 사람이 금방 나이가 들어 몇 년 더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빚을 빨리 갚는 것이 중요하며 앞으로 자녀들에게 노후를 도와줄 수 있을지 그가 어디에서 생활비를 얻을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점차 자기를 위해서도 생각해야 하며 자녀에게 결단력을 가지게 하고
그들을 독립시켜야 합니다. 자녀가 능력 있게 되면 부모도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자녀가 효도할 능력을 갖추게 해야 합니다. 친구 관계에서 결단력 있게 멀어지기, 쓸모없는 사교에서 멀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친구 관계는 단순히 온라인에서의 교류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쓸모없는 사교는 사람을 위선적으로 살게 만들며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사실 시간만 낭비하게 됩니다. 특히 술 마시고 먹는 친구들은 함께 술 취해도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의 삼촌은 젊었을 때 술을 좋아했고 술을 마시며 교류한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는 지금 65세인데 여전히 다른 사람 집에 가서 술을 마시고 식당에서 술을 마시며 삼숙모는 그에게 술을 끊으라고 자주 말합니다. 그러나 삼촌은 술잔을 부수며 삼숙모와 싸웁니다. 지난 6월 6일 삼촌은 술집에서 취해 친구들에 의해 보건소로 옮겨졌고 6일 동안 입원한 후 겨우 회복되었습니다. 의사는 간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으며 더 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삼촌은 군데군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고 간에 종양이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병원에 18일 동안 입원한 후 삼촌은 한숨을 쉬며 어떻게 해야 하지? 라고 말했습니다. 친척들은 더 이상 술집에 가면 안 된다고 말했잖아요. 라고 했습니다. 노년이 되면 친구 관계에서 결단력을 가지고 쓸모없는 사교에서 멀어져야 합니다. 조용히 지내는 법을 배우고 이제 더 이상 먹고 마시지 말고 소박한 생활을 해야 진정한 행복이 찾아옵니다. 나쁜 생활 습관에 대해 매우 단호해야 합니다. 자율적인 생활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몸에 좋습니다. 좋은 생활 습관은 나이가 들어도 건강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특히 꾸준히 운동하는 노인은 마치 젊은 사람처럼 활력이 넘치고 얼굴에 혈색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에는 운동을 열심히 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시간이 생기면 매일 마작방에 앉아서 아무데도 가지 않고 밤늦게까지 카드 게임을 하는 것이 일상입니다. 또 다른 노인들은 늦잠을 자고 해가 높이 떴는데도 여전히 잠에서 깨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제시된 10가지 나쁜 습관을 모두 기억해야 합니다. 스트레스는 현재 매우 흔한 현대병입니다. 이는 현대 생활의 빠른 속도와 경쟁 압력 등 자극에 대한 신체의 반응입니다.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걱정하거나 화를 낼 때 부정적인 감정은 뇌를 통해 림프계로 퍼지고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위장 기능을 방해하고 과도한 위산과 펩신이 분비되며 위혈관이 수축하고 유문이 경련을 일으키며 소화 장애가 발생하고 위 점막 보호층이 손상되어 자가 소화가 일어나면서 궤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우울하거나 불안한 상태에서 정신적 충격을 받으면 궤양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두 번째는 과도한 피로를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도한 피로는 신체에 잠재된 질병을 급격히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 등의 기저질환이 악화되고 뇌혈관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과 같은 급성 순환기 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며 심지어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습니다. 체력 노동이나 정신적 노동 모두 과도하게 할 경우 위장으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지고 분비 기능이 장애를 일으키며 이산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점액이 줄어들어 위 점막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알코올 역시 위 점막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킬 수 있으며 알코올은 간경변이나 만성 췌장염을 일으킬 수 있고 이는 위장에 대한 손상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담배를 피우는 것도 위험합니다. 흡연은 위 점막의 혈관을 수축시켜 위 점막을 보호하는 중요한 요소인 프로스타글란딘의 합성을 줄입니다. 또한 흡연은 위산과 펩신의 분비를 자극하여 위 점막에 대한 손상을 가속화합니다. 식사 불규칙도 문제입니다. 배가 고플 때 위산과 펩신 농도가 높아져 음식을 중화할 수 없기 때문에 점막이 자가 소화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식 역시 위의 자연적인 보호 메커니즘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과도한 확장이나 음식이 너무 오랫동안 위에 머무는 것 모두 위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식사를 과식하지 말아야 합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은 이와 십이지장 궤양의 주요 유발 요인 중 하나로 궤양 환자들 중 이 균의 검출률은 70%에서 90%에 이릅니다. 궤양이 치료되면
이 균도 사라집니다. 궤양 환자는 식기, 칫솔, 키스 등의 친밀한 접촉을 통해 감염될 수 있으며 불결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감염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7번째, 저녁을 과식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루 음식의 영양을 저녁에 집중하거나 야식이나 잠자기 전에 음식을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수면에 영향을 미쳐 비만을 유발하고 위 점막을 자극하여 위산 분비가 과다해지며 궤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8번째, 음식을 빨리 먹지 말아야 합니다. 음식은 위에 들어가면 나트륨을 저장하고 갈아서 소화하며 유화된 상태로 장으로 보내집니다. 만약 잘 씹지 않고 빨리 먹거나 음식이 거칠면 위에 부담이 커지고 음식이 위에 오래 머물러 위 점막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잘 씹으면 침 분비가 증가하여 위산과 담즙 분비가 줄어들어 위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9번째, 술, 커피, 진한 차를 피해야 합니다. 이들은 모두 중추신경을 자극하는 물질로 반사적으로 위 점막의 혈류 부족을 일으켜 위 점막의 보호 기능을 파괴하고 궤양이 발생하게 합니다. 10번째, 약물을 남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위 점막에 손상을 일으키는 약물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스피린과 같은 수산화살리실산 계열입니다. 둘째는 이부프로펜, 파르세트, 아르세르틴 등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입니다. 셋째는 스테로이드와 같은 호르몬제입니다. 이런 약물들은 되도록 피해야 하며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용량과 치료 기간을 조절하고 식후에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좋은 생활 습관을 갖추어야 합니다. 하루 이틀의 좋은 습관이 아니라 10년, 20년 동안 꾸준히 좋은 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신을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지 말고 늙지 않겠다는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몸을 움직이고 기분을 밝게 하고 노년기에는 해야 할 운동은 하고 잊어야 할 것은 잊으세요. 간단할수록 더 행복해집니다. 병 없이, 걱정 없이 살아가면 복이 저절로 찾아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오늘의 이야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공감과 깨달음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지혜의 흐름은 매일 새로운 글을 전해드리며 여러분이 매일 새로운 깨달음을 얻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